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일걸요?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네. 다른 변호사 아무도 안 봐야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자, 이거 재밌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슈 파이터 내용이 자,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권 문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서희초에 이어서 지금 또 대전에서도 또 선생님 한 분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연달아서 이루어지니까 지금 난리예요. 멘붕이죠, 멘붕. 예, 멘붕이 왔습니다. 네. 지금 뭐 학부모들도 멘붕이고 뭐 교사들이야 뭐 지금 다 연차 내고 다 데모하러 서울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서울 서희초 선생님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용인, 군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대전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벌써 네 명이서, 분이나 유명을 잘 했는데 이게 약간 막 도미노 특히 이제 효과 같은 느낌. 대전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대전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네. 주말에 이제 그 유성구에 위치한 그 모 초등학교 가서 조문도 하고 네, 네네네. 좀 애도도 표하고 왔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대전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한 이후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이 가해자가 지금 누구냐가 이제 이미 오픈이 돼 버렸잖아요. 예. 오픈이 돼서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 학부모가 이제 뭐 김밥집 하고 있고 또 뭐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김밥집 하고 또 그 헤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현장은 지금 이제 화난 시민들이 가서 그렇죠. 밀가루도 집어던지고 예. 포스트 많이 붙여놨고 했고 지금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신상을 SNS 누가 공포를 해버렸어요. 얼굴까지. 이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데 충분히 이제 명예훼손이 되겠죠. 명예훼손을 뭐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예,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지금 상황인 네네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지금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처벌을 하면은 아동 학대에 걸리게 되는 사례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동 학대로 뭐 고발 조치하든 고소를 하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학부모와 교사가 좀 트러블이 생기면 그거를 학부모가 그 아동 학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 아동 학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아동 학대 정의가 육체적 학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학대가 있는데 그렇죠. 정신적, 정서적 학대가 있죠. 이 정서적 학대가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과연 어떤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로서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그 교사를 고소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으면은 뭐 육체적 학대는 안 당했잖아요. 뭐 맞거나 폭행을 당한 건 아니니까 육체적 학대를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정서적 학대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 애기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증이 좀 어렵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성추행 이런 것도 남자가 좀 잘못 이렇게 쳐다봤는데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 그게 성추행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성추행은 이제 육체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어쨌든 뭐 아동학대는 접촉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애를 왜 아이들 전체가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왜 혼내키냐 이걸 지금 정서적 학대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문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선생님이 막
몽둥이를 막 대놓고 막 때리고 다녔잖아요 교실에. 영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애들 다 보는 데서. 예. 우리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변하니까 잘못을 했는데 훈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린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애들 다 보는 데서 했다.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정서도 학대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뭐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죠 뭐. 예. 혼내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학부모가 그 우리 애가 학대를 당한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떠한 조치를 해요? 교장 선생님한테 일러요? 아니면 어떤 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고소를 하나요? 먼저 학교에 알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문고라고 정부 신문고라고 있어요. 거기다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게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그것이 것이죠. 건데. 네. 그러니까 뭐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은 학교에서는 일단 아동학대로 이렇게 교사가 신고가 되면은 일이 커지는 걸 교장 교감은 뭐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이 커지면은 또 자기의 또 앞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교사를 지도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냐. 교육청에서 뭐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쉬쉬하고 빨리 내부적으로 잘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예. 교사로서는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네. 그렇게 방어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도했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은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예. 그리고 일단 아동학대 이렇게 고소되면은 거의 뭐 직위해제를 일반적으로 당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런 조치를 받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 누나랑 매형이 이제 교대를 나오셔서 이제 30 몇 년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신데 참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남을 괴롭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새 가슴이에요.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도소 가거든요. 살인범부터 그때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살인범 예. 강도 살인 무슨 살인 뭐 살인범도 보고 뭐 강간범 항상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고의를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되면 나를 깜빵에 왜 넣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도 인권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인권을 방어권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사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새가슴이라 학부모가 막 누가 와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면은 얼마나 이게 상처를 입더라고요. 제가 우리 누나 말 들어보면은 학교에도 그런 교사가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면은 잘못한 건데 없는데 너무 그냥 혼자 병가내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와이프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새 가슴들이 많어. 예. 뭐 새 가슴 이런 개념도 그런데 아무튼 혼자 끙끙 앓아. 그러니까 어디에 뭐 도와줄 얘기할 수도 사람이 없고.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대책으로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1학교 1변호사 제도입니다. 이게 1학교 1변호사 제도는 당연히 뭐 그게 이제 교사를 위한 변호사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1학교 1변호사 제도가 그 아동을 위한, 그러니까 아동이라기보다 학생을 위한 뭐 그런 기관, 단체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 기관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교사들을 위한 기관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있는 학교도 있어요. 변호사가 있는 학교도 있는데 뭐 일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네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그 교육청에 법률지원단이라고 이제 변호사 몇 명이 이렇게 구성은 돼 있어요. 사실 예. 학교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학교 1변호사 제도로 아예 딱 뭐 무슨 초등학교 뭐 고문 변호사 누구 이런 식으로 딱 매칭을 해서 근데 매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은 변호사가 일을 할 리가 없죠.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우리가 흔한 뭐 자문료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데면 한 달에 30만 원 받거든요. 예. 한 달에 30만 원 주고 막 매일 전화해서 자문하고 하면은 그 어떤 변호사가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돼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바로 이 교사가 20몇 년 넘은 교사잖아요. 학교에 그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가 있었다. 그럼 바로 전화해서 상담을 하겠죠. 상담을.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면은 변호사는 사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변호사에 워낙 뭐 다양한 일을 해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선생님 뭐 잘못하신 게 없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한마디만 들었어도 안심이 되잖아요. 별거 그렇죠. 아니구나. 나는 되게 큰 건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예. 얘기하는 거 뭐 잘못한 것도 없고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하더라. 심리적 안정감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교장 교감이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잖아요. 누가 도와주나요? 본인이 변호사 어디 가서 알아봐서 상담해야 되고 이렇게 직접 다 해야 되니까 너무 그렇다고 뭐 교사 일 안 하나요? 교사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 불안감이 커요. 일단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 먼저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 뭐 일부 있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냥 지정만 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무슨 탐방중학교면 뭐 고문 변호사 조성천 뭐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데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뭐 그러면 변호사가 제대로 조력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제대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논의입니다. 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정부까지 나서서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뭐 극단적인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교권의 이제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역할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1학교 1변호사는 이제 좀 법적인 뭐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지금 당장 그게 뭐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교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뭐가 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교권 회복 사법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데 법은 뭐 지금 이 사건에서도 그 교권 보호위원회를 이 선생님이 교장한테 열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장이 그 교권 보호위원회를 안 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교권 보호위원회에 대한 이런 규정이 상세하게 마련이 돼야 되고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고 만약에 나는 너무 억울해서 꼭 열고 싶은데 교장이 거부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학교 교사 뭐 20명의 동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열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장이 안 열면 끝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규정을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이 거부하더라도 지금 다른 교사들이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교권보호위원회 열어서 처리가 된다 하면은 20명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열게끔. 뭐 국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해달라 근데 안 하면은 그럼 동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아동학대로 고소받은 교사 혼자 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그럼 대신 처리해준 사람이 누구냐? 교장, 교감 아니면은 교육청이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아동학대를 고소당한 순간부터 이 교사는 옆으로 비키게 하고 교장, 교감이나 교육청이 나선다면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걸 법제화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 지금은 고소당한 사람이 혼자 여기저기 변호사 알아보고 그러니까요. 전전긍긍하고 교장 선생님 얘기도 안 들어주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열어주지도 않고 교장 교감은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앞으로 뭐 행보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몸을 사리는 거죠.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득이 교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지금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좀 선생님의 입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되게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몸을 사리지 않고 또 교권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속 새가슴이라고만 하니까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자 이제 마무리 짓죠 우리. 일단 몇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게. 우리 학부모들은 역시 애들 성적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임팩트 있는 거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예요. 여기다 기재해서 진하게 불이익을 주면은 뭐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불이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지. 사실은 학교 생활부 기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그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못 덤비죠. 그렇죠. 와서 그럼 학교 그 선생님이 쓸 거 아니에요. 모
모 학부모가 찾아와서 부당한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걸 쓸 수 있게 하면은 다 좋은 얘기만 쓰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정할 권리 주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애가 학부모가 막 그렇게 하면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열람을 해서 수정할 권리 주면 되니까 학교생활부에 이런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권리를 예. 당연히 줘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교육이 무너져서 그래요. 결국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공교육이 지금 학부모들은 지금 뭐라고 갑자기, 생각해요? 갑자기 학부모들은 정답을 말씀하시네. 네. 끝에 다 와서. 예. 어차피 공부는 학원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학부모들 그러니까 뭐 선생을 우습게 보잖아요, 솔직히. 아니 뭐야, 뭐 어차피 학원 선생이 훨씬 난데 더 잘 가르치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와서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죠.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뭐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조치가 지금 예,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네, 공교육의 공교육을 정말 살려야 되는데 결국 공교육 정상화 살리려면 시켜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공교육 과정 내에서 뭐 수능 출제해야 되고 EBS 연계 강화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아니면 뭐 지금 사교육을 왜 하겠습니까? 저도 딸 둘인데 한 달에 학원비가 얼마인지 셋이죠? 저는 세 학원비 명입니다. 얼마인지 알죠? 이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대체? 참. 아, 초등학생인데도 답이 없어요. 아니 저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뭐 이제 의사 부부예요. 근데 외아들이더라고요. 수학 학원비만 한 달에 200을 쓴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피타고라스가 되겠네요. 아 참. 하여튼 이 공교육 정상화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물론 이건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뭐 예. 단순히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어차피 그럼 이렇게 갈 수밖에 마무리를 그렇게 끝내면 되겠네요. 공교육 정상화. 하여튼 지금 아니 근데 그거는 바로는 지금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아까 예. 말한 단기적인 조치도 병행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학부모들 교사들의 인식 전환과 아울러 공교육 예. 정상화로 갈 수밖에 없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교권을 위해서 지금 막 투쟁도 하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열심히 아이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하시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앞으로 진짜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마음까지 따뜻한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